자, 안녕하세요. 쥐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소룩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몸통이 돌았다는 표현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시초가에는 매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댓글에 여러분들이 네가 뭘 하냐? 1대 14는 정말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라이트론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시즈웍이죠. 그리고 노터스의 세력들이 분명히 얘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몸통이 돌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한 번의 사이클은 돌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오늘 12월에 대한 어떤 목표가 그리고 오늘 당일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했죠. 자,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변동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명동사채의 담보대출을 이용한 그리고 얘네들은 작업을 하고 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아리바이오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실. 자, 아리바이오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아리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까? 1대 14를 논하고 있습니까? 1대 14죠. 그쵸? 자, 1대 14라는 건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무상증자인데 이 15주를 나누게 하면 됩니다. 3,600억 정도 되죠.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15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27일 날은 권리락 기준일 때, 기준일 때, 이때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변동성 플레이어예요. 그쵸? 왜? 얘네들의 최종 우든 뭡니까? 아리바이오의 합병이요? 아닙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접근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매도라라고 했죠. 다시 접근이란 표현은 12월의 양도세 회피. 자, 11월이죠. 왜 지금 이 주가 상승률이 뚜렷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 됐고 즉 유통 주수가 별로 없죠. 12월은 양도세 회피 물량의 수급들이 등장을 하죠. 즉 10억 이상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줄이지 않으면 중과세 매길게요 라는 거죠. 0.3%만 내는 이 증권거래세를 중과세 누가 내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많고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있죠. 이 거래량은 뭐죠? 전체의 이제 유통주수의 20% 정도를 돌았어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 51%에 20% 하게 되면 71%의 지분은 분명히 잠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떠한 액션이든 11월과 12월에 양도세가 10억에서 30억으로 증가되느냐. 요 부분만 공략을 하면서 분명히 어떤 이론이 생긴다고 했죠? 예. 맞아요.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했죠. 그 1대 14라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만 결국은 서프라이즈한 대한민국 시장에서 한 번도 저거 20년 동안 운영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적은 없습니다. 노터스가 1대 10. 결론은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분명히 오늘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날 팔아야 되지만 얘는 빠져서 시작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3,850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는 받을 겁니다라고 했죠. 변동성 플레이어가 됩니다. 지난 영상 보고 가시죠. 자, 보고 가시죠. 그 부분을 깨게 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점화 나옵니다. 자, 점화. 보도자료는 나중에 나올. 자, 보도자료는 나중에 나온다고 했죠. 자, 이러면서 3,600억의 지분.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적이 있었지만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1대 10을 그냥 준 게 아니죠. 뭡니까? 네. 자, 다시. 이런 부분들만 나온다고 한다면 자, 변동성 플레이어. 노터스 이야기 하죠. 노터스와 시즈웍의 세력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20년 동안 프로머티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나오죠. 자, 이 에코프로머티부터 시작해서 변동성 거래만 하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왜 에코프로머티까지 끄집어냈을까요? 신규 상장주도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죠. 그쵸? 자,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뜻은 뭐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매물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상장을 이어가지 않았으니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상장일날 제일 큰 어떤 많은 거래량이 등장을 하죠. 팔 사람은 판다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요. 자, 소룩스 명동사채 담보대출 평단가 정리입니다. 평단가를 깨버리게 되면
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왜 이거를 정확히 때리면서까지 말을 안 했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자, 나중에 보도자료 나올 텐데 분명히 그 가격이란 범주 내에서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동사채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서 원래는 깨지게 되면 나올 물량들이었다. 다만 이 부분이 쭉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담보대출을 받았다 했죠. 이 두 번의 추가담보대출이 깨지는 순간은 여기서 밀어버리면서 나머지 물량까지도 같이 밀어버립니다. 여기가 원래는 마지노선이었지만 높아졌어요. 자, 정확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초가에 팔아야 된다. 오르기 전 가격까지. 그쵸? 여기까지만 지지를 받을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몸통은 돌았고 아리바이오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다만 변동성 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들어가 볼까요? 1대 14면 15주가 된다는 거죠. 한 주 보유한 사람한테 14주 준다. 자, 3,600억에 15로 나누게 되면 200억 한 요 정도 되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10억 단위로 잘라내지 마시고요.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얘네들은 12월 27일 그쵸? 주식에 대한 기준일 날 이게 바로 200억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죠. 이때 이전에는 변동성 거래를 해야 돼요. 주가가 어디까지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예, 그 날짜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응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정해놓은 방법은 없어요.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세력주는 세력들 머리 위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급등주는 급등주처럼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정상적인 삼성전자처럼 거래하려고 하십니까? 표면에 나와 있는 1대 14의 물량은 뭐다? 맞아요. 양도세가 결정되기 전까지에 대한 주가 상승률과 이 대주주의 반대 매매를 최대한 막고 그리고 나서는 나올 겁니다. 왜? 만일에 손으로 대주주가 팔아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상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테죠. 근데 담보대출을 받아서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의 조차가 없죠. 왜? 아니,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이 비율을 지키면서 빠졌다고 한다면 인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룰에서 왜 퀘스천이라는 마크가 생기냐면요. 자, 지금 손실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왜? 이만큼 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10% 넘는 손실률을 기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타 펀드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냐.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다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제롬 파월이 아직도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결정하지 않았죠. 이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는 작은 힘만 존재하고 외환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아시죠? 1.75%의 금리 격차. 자, 이 부분이 자극을 시킨 겁니다. 대주주 지분이 많고 그리고 뭐죠? 네, 맞아요. 유통주가 적은. 여기서 다 빨아먹었으니까요. 자, 그 함수를 알게 되면 시장은 쏘쏘한 분위기구나. 큰 자금은 발생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뭐죠? 산업이죠. 반도체 사이클, 2차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자, 바이오를 한번 봅시다. 바이오도 우리가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있죠. 표적항암제는 이걸 고치러 가는 거고 면역항암제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면역을 올려서 나머지 암까지도 치료할 수 없겠냐 이런 거잖아요. 섹터가 아니죠. 바이오 산업이 지금 형성돼 있나요? 글로벌 기업들의 화이자 신저가, 모더나 신저가, 머크 신저가, 그쵸? 이 부분은 뭘 의미한다? 바이오 산업이 열리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작전주라고 한 거죠. 끌어올리는 의도는 분명히 얘네들은 맞아요. 산업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경고 종목 다음에 위험 종목을 갈 것이다. 위험 종목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듣고 수익을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을 이용할 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명동사채의 그 룰을 따르십시오. 과거에
에디슨 EV죠. 에디슨 EV. 자, 거래 정지 후에 자, 상한가를 가죠. 계속 가요. 나중에 딱 주식이 들어올 때 하한가를 가버리죠. 점아. 이런 경우를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 수익은 내고 축제는 즐기십시오. 다만 변동성을 이용할 땐 변동성.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일어날 땐 반대 매매 피해가는 거. 거래하자고요. 그 가격 내에서 깨버릴 땐 절대 거래하지 말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잘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파이팅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가격을 깨진 않아요. 그쵸? 자, 전략자료지 분명히 받아가시고 이 담보대출, 명동담보대출은 분명히 함수를 따를 겁니다. 아시죠? 자, 파이팅입니다. 쏘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